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북 인사이트의 김광현입니다. 리북 인사이트는 신간 도서에 담긴 리더십 인사이트를 직접 저자를 모시고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두 번째 코너로 저희들이 선택한 책은 적재적소입니다. 적소적재입니다. 여전히 그렇죠. 우리가 흔히들 적재적소로 많이 알고 있죠. 그렇지만 이번 저희들이 선택한 도서는 바로 적재적소의 반대 개념인 적소적재입니다. 아마 우리 독자분들께서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데요. 이 시간 참여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아마 우리가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을 조금은 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얻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많은 리더들이 현장에서 고민하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 이런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문화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오늘 저자께서는 이 책을 통해서 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 게 이 현장의 리더들에게 도움이 될지 좋은 인사이트를 주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신 저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에 계시는 유규창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인사 네,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온라인으로 뵙습니다.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의 유규창입니다. 반갑습니다. 김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는 후학들을 가르치시면서도 또 각종 학회, 또 학회장을 또 역임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책까지 써주셨는데 오늘 이 좋은 책을 쓰게 된 배경이나 또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 꼭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교수님뿐만 아니라 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유튜브에 계신 분들인데 우리 유튜브에 참여하신 분들도 댓글 올려주시고 또 인사말도 좀 올려주시면 저희들도 함께 소개해드리고 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다 소개해드리지 못할까 걱정을 했는데 지금 시작 시간인데 아직은 제 걱정이 너무 과했나 생각이 됩니다. 곧 들어오실 거로 보고요. 이미 들어오신 분이라면 메시지 남겨주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신다면 교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는 그런 시간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적소적재 이 내용들을 좀 더 같이 들어보고 배워보고 또 우리의 생각들 또 질문해보는 그런 시간 갖겠는데요. 우선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적재적소는 매우 입에 익은데 네. 적소적재는 뭡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적재적소가 우리 일반적으로 인사 그러면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제가 이제 고정관념 속에서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자. 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적재적소 하다 보니까 먼저 그 좋은 사람을 찾는 거. 근데 그 좋은 사람은 두루두루 잘하는 사람, 네. 또는 나랑 친한 사람,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적소 자리에 배치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 자리에 꼭 맞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사회가 전문화가 좀 덜 되고 두루두루 그 인재를 등용할 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전문화가 많이 됐고 우리 사회가 발전했으니까 이제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적소적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소는 먼저 어떤 자리에 사람이 필요할까? 네. 그럼 먼저 고민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의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HR 인사관리에서는 전에부터 이제 속인주의, 네, 직무주의 속인주의. 네.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네, 그래서 속인주의, 직무주의 그러니까 잘 안 와닿아서 제가 이제 그 개념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적소적재라고 바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소적재하니까 사실은 매우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도 이 책을 보니까 알고 있는 용어지만 우리가 실제 잘 모르는 게 많다 네.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네. 교수님께서는 현장에 계시면서 이런 적소적재의 개념이 필요하다 아마 오래전부터 느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책으로 쓰게 된 배경이랄까요?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책을 써야 그 제가 저하고 이제 같은
공저자인 이혜정 박사님인데요. 이혜정 박사하고 이제 그 오랫동안 연구들을 해왔어요. 네, 근데 이제 학술적 연구로는 일반인들이 접하기가 좀 쉽지 않고 또 그로부터 얻는 그 함의가 좀 직접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 강의도 오랫동안 했고 기업에서 또 HR 제도에 대한 설계 또 연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와서 지금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더군다나 그 HR이 HR 부서의 전유물이 아니거든요. 네, 네. 실제로 이제 현장의 관리자 리더들이 실행에 옮기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좀 갈증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리더로서 갈증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저로서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네. 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 어찌 보면 과거에 인사하면 인사 부서에서 하는 일로 그렇게 받아들였잖아요. 네. 그렇지만 사실은 인사 부서의 일이지만 실제 인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건 현장인데 그럼요. 현장의 리더들이 손쓸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그 변화가 필요한데 족소 적재가 되어야만 이 변화가 가능한 이유 네.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현 정부에서도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네. 얘기도 많이 하고 또 MZ 세대들이 공정성 문제, 성과급 문제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배경을 보면 바로 우리 사회가 이제 더 이상 고성장 젊은 인력 중심의 획일적 노동시장 그리고 두루두루 이런 그 일을 잘하는 제너럴리스트가 우대받는 그런 조직에서 확실히 저성장, 고령화, 네. 그리고 신세대, MZ세대 이렇게 됐고 4차 산업혁명 또 우리가 환경으로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HR 제도가 필요한데 그 필요성은 저는 사실 한 10년 전부터 얘기를 해왔었는데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어요. 근데 마침 정부에서도 그 이제 노사 정책을 네. 그렇게 바꾸고 있고 또 삼성, LG, 현대가 지금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뭐 CJ, 포스코 다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어제 신문에 CJ가 네. 직무 중심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그런 변화들이 있는데 그 변화들을 그 잘 정리하고 이해를 해야 좀 속도가 빨라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책은 좀 그런 변화의 가속도를 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직무는 계속 나오고 또 전문화된 직무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전문화된 직무들을 기존에 유능한 사람이라고 뽑아놨던 분에게 계속 그 전문화된 업무를 계속 유지시킨다는 것 자체가 네.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맞지 않죠. 생각에는 동의를 하는데 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또 고민되는 게 그동안 우리 조직이 안정성이라든지 보장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이 매우 강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열정적으로 조직의 로열티를 가졌던 구성원들에게는 조금 서운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의 생각은 또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게 이제 뭐 고용 안정, 그다음에 조직에 대한 충성심, 조직 융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조직에 대한 충성심, 조직 융화는 이미 어찌 보면 개인주의화, 사회 변화와 함께 이제 상당히 그 옅어졌고요. 근데 이제 그 고용 안정 문제는 여전히 중요해요. 그러면 과거에 적재 적소가 고용 안정에 기여를 했느냐? 그럼 기여한 적이 있었죠. 성장이 빠를 때는 두루두루 여기저기 쓸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기여했어요. 네. 근데 성장이 정체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두루두루 이것저것 잘 하는데 한 가지 제대로 잘 못하는 전문가는 이제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직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볼 때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더 이상 좀 말을 제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그분들의 밸류가 네. 이제 점점 옅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전문가의 밸류가 높아지는데 그럼 고용 안정이란 게 뭐냐? 그러면 과거의 고용 안정은 조직에 몸담고 충성하고 융화하면
대충 뭐 50대까지, 50대 중반까지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이렇게 되지만 근데 따지고 보면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네. 그럼 90세, 100세도 뭐 이론적이긴 합니다만 일해야죠. 네. 네. 최소한 60, 70은 일해야죠. 전문성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 전문성,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계속 강화하는 방향으로 HR 인사관리가 돼야 되고 네.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고용 안정도 그런 의미에서의 고용 안정이 이제는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고용 안정을 유지하려 보면 이게 보따리가 찢어지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쪽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적소적재 문화가 어느 정도 돼야 네. 전문성도 더 강화될 수 있다. 네. 뭐 이런 논리도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문화뿐만 아니고 이제 저는 이제 제도, 문화, 리더십이 삼박자가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자, 문화 이야기 하셨으니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또 기억나는 문구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중심, 사람 먼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교수님 책에 보니까 사람을 중요시하는 게 진정 중요하게 하려면 일의 중요성 관점에서 네. 봐야 된다 이런 네. 문구가 있어요. 네. 공감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제 적재적소 속인주의는 사람을 먼저 고려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중요하죠. 근데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 사람, 또는 두루두루 잘하는 사람, 내 편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적소적재에서는 그 자리에 맞는 사람, 그러면 그 자리에 맞는 전문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얼마나 노력해서 찾겠어요. 자리에 맞는 사람을 찾으려니까. 네. 내 사람이 아니고 내 편이 아니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 그 자리에 맞는 사람, 전문가를 찾으려니까 굉장히 소중하죠. 근데 그 사람은 내 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리더 네, 입장에서 볼 그렇죠. 때는 그렇지만 조직 관점에서 소중한 사람이죠.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 우리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적소적재라고 해서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여전히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관점이 달라진다. 과거에는 인연, 그 다음에 뭐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 성과, 그 사람의 태도 이런 것들을 갖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관점이 바뀌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대기업에서 좋은 자원들을 많이 뽑아놓고 이 좋은 자원들을 어디에 보낼까? 이게 바로 이제 적재적소 개념의 맞습니다. 대표적인 모습 맞습니다. 아닙니까? 요즘 많은 대기업들이 이제 그룹 공채를 많이 배제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뽑는 방식이라면 어느 정도 이제 적소적재가 조금씩 가동되고 있다. 그럼요.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럼 교수님이 보시기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 듣다 보니까 올바른 일들을 정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또 거기에 맞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게 지금 더 시급한 아니면 잘 안 되는 또 더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우리가 이제 그 대기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은 사람을 찾아내는 그 노하우나 역량은 상당히 오랫동안 개발시켜 왔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삼성의 그 직무적성 검사, 뭐 직무적성 검사는 그 다 하죠. 그 SK도 하고 LG도 하고 다 많이들 하고 있어서 좋은 사람을 찾아내는 것에는 어느 정도 노하우가 좀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좋은 사람. 일반적으로 좋은 사람은 두루두루 잘하는 사람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인지 능력이에요. 인지 능력을 다른 말로 하면 학습 능력. 학습 능력을 다른 말로 하면 IQ. 시험 잘 보는 겁니다. 시험 잘 보는 사람. 시험 잘 보는 사람.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그 시험 잘 보고 좋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이 유리한 그런 게임이 되는 거죠. 근데 좋은 시험을 잘 보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뭐 특정한 어떤 전문 그 영역의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김 교수님 질문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어디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나 하면
뭐 사람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것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제는 조직 측면에서 네. 어떻게 조직화하고 어떤 일이 필요하고 예를 들면 뭐 배터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바이오 뭐 등등 새로운 산업에 필요한 직무는 무엇일까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적소의 문제가 네. 조금 더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이 적소라는 게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장을 통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우선 우리 책을 보지 못한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조금 이해하기 쉽게 여기서 말하는 적소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 건지 네.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그 직무라고 부르는 용어예요. 근데 이제 책에 이제 아마 3장일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일, 노동, 직무, 네.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한다, 집안일을 한다, 청소한다, 뭐 이들은 다 일을 하죠. 네. 인간은 일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죠. 뭐 저도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네. 김 교수님도 일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일은 굉장히 넓은 범위의 어떤 작업이라면 거기에 조금 더 그 좁힌 게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은 무언가 그 경제적 가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는 행위죠. 네. 네. 그래서 일이 가장 큰 개념이고 그 다음에 노동이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직무라고 하는 것은 너 뭐 예를 들면 뭐 너 잡았니? 이럴 때는 그건 직업이에요, 실은. 그렇죠. 아큐페이션의 의미로. 아큐페이션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직무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의 직무가 있지만 동시에 기업에서 인사관리로서의 직무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데요. 직무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 정의를 내려면 한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과업의 범위를 우리가 직무라고 하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직무가 부여되는 거죠. 맞습니다. 어느 조직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해야 될 업무가 어떤 것인지 네, 맞습니다. 정리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적소 개념으로 본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좀 취약하다는 겁니까? 이런 정의는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과거에도 보면 업무 분장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죠. 되어 있는데 네. 그걸로는 부족하다. 뭐 그렇죠. 이런 말씀같이 들리는데. 네. 정의가 뭐 전혀 안 돼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뭐 예를 들면 이제 팀에도 팀 분장표, 조직에도 조직 분장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적재 적소다 하면 신입사원을 뽑아요. 그러면 그 신입사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일단 입사를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아마 한 3, 4개월은 허드렛 일을 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네. 요새는 조금씩 바뀌겠지만 네. 네, 허드렛 일을 하다가 이제 회사에서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 이제 그 일을 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사전에 정의가 돼 있지 않아요. 무슨 일, 어떤 일이 우리 조직에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한 그 정의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오픈되어 있지 않고. 돼 있다 하더라도 활용 못하고 활용 네, 못하고. 오픈돼 있지 네. 못하고 네.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저자 이혜정 박사하고 함께 노력해왔던 게 바로 그 직무에 대한 개념 그리고 직무에 대한 평가, 직무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이제 앞단에 그 적소적재가 되려면 앞단에 그 노력을 많이 해야 돼서 그 저를 포함한 학자들은 그런 앞단의 노력들을 좀 지금까지 좀 해왔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직무에 대한 분석이 사실은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전문적인 영역이라고도 느껴지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부분은 여러분 또 좀 자세한 내용은 꼭 책을 통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간에 잠깐 미리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적소 적재는 사실은 두 분의 저자이거든요. 오늘 나오신 유규창 교수님과 그리고 이혜정 박사님이신데 제가 이혜정 박사님을 같이 모시지 못한 점 양해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두 분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혹시 이혜정 박사님이 지금 유튜브에 연결돼 있다고 한다면 문자 한번 남겨주시면 서로 문자 인사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적소적재 개념이 한국 사회 또 한국 기업에 우리 한국 기업하면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좀 더딘 이유, 글쎄요, 더디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이 개념을 적용하는데 부딪히는 장애 네. 어떤 게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네. 우리가 실은 이제 그 적소적재 개념을 말하자면 직무주의죠. 직무주의 개념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네. 그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요. 뭐 학술적으로도 연구를 해서 지금까지 한 3차례 정도 시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뭐 실패 또는 잘 맞지 않았던 것은 그 한국적 상황이 있는 거죠. 빠른 경제 성장, 또 획일적 노동 시장,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저 이혜정 박사 들어왔네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혜정 박사님 반갑고요. 같이 모시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 중 혹시 또 덧붙여서 해주실 이야기 있다면 제가 대신 또 읽어드릴 테니까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계속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해왔는데 잘 이제 그 말하자면 정착을 못했죠. 네. 네, 정착을 못한 것은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속인주의가 오히려 더 적합한 면이 있었다. 특히 빠른 경제 성장에서는 또 한국 사람들이 또 굉장히 샤프하죠. 머리가 좋잖아요. 네, 그래서 두루두루 그 일을 잘하는 영역에서는 빨리빨리가 됐죠. 네, 네. 근데 이제 깊이 있게 빨리빨리는 안 되고 남들이 해놓은 길을 따라가는 그 전략에서는 그걸 패스트 팔로우라고 네, 하잖아요. 네. 남들이 만든 개념, 남들이 만든 모델, 남들이 만든 제품을 약간 모방해서 그것을 빨리 해내는 데는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해놓은 것을 빨리 캐치하니까 사실 전문성보다는 학습 능력, 이해력 이런 것들이 더 필요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이미 OECD 국가 들어왔고 선진국에 편입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리딩 회사들이 앞서가는 회사들이 그 이제 남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제품, 서비스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전략에서는 그것을 퍼스트 무버, 이제는 먼저 앞서가는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퍼스트 무버에서는 모든 게 빨리빨리 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것들은 느리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깊이 있게 고민하기도 하고, 네. 또 어떤 것들은 빨리빨리 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빨리빨리만 필요하다면 적재적소가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깊은 전문성도 필요하고, 깊은 연구도 필요하고, 기초 연구도 필요하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일이 직무가 필요할 때는 적소적재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이 적소적재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제가 그래도 또 다른 관점에서 자꾸 질문을 드려야 우리 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경영자 입장에서 좀 보면 일을 정해놓는다는 게 부담이 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이 갑자기 생기면 이 일도 시키고 싶고 네. 또 저 일도 시키고 싶고 그럴 것 같은데 일을 어느 정도로 정해놓고 이 일이 너 일이야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요즘 일 시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나오거든요.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그 선뜻 선택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물론 제 생각이 좀 잘못됐겠죠. 교수님도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네, 경영자와 리더들이 바뀌어야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뭐그 마음대로 구성원들을 일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가 책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얘기도 잠깐 다루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 왜 생겨나냐 하면 바로 리더의 자의적인 판단의 그 범위가 너무 넓어요. 너무 넓다. 그래서 좋은 리더는 괜찮아요. 근데 다 좋은 리더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네. 그다음에 이제 김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고요. 아마 이제 지금 독자분들도 그 궁금함이 많을 텐데요. 그렇다면 직무를 사전에 정의하면 너무 경직적이 되는 거 아니냐, 딱 고일만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그 기업, 글로벌 기업의 예를 들면 구글이
굉장히 유연해요. 네. 창의적이고. 네, 그런데 적소적재 직무주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구글이 삼성전자보다 경직적이냐? 아니죠. 훨씬 더 유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직무를 사전에 정의한다고 해서 100%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뭐 퍼센티지로 따지면 뭐 이렇게 딱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한 70% 내외 정도는 정의돼도 이거는 사실 잘 바뀌지 않는 일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지 않나요? 회사에서 우리 김 교수님도 회사 일 해보셨지만 그렇게 자주 바뀌던가요? 네, 아마 그건 경영자나 리더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보니까 책에 86쪽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역할을 두 가지로 구분해 주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전에 정의된 역할, 네. 그 다음에 정의되어 있지 않고 그때 생겨나는 역할. 네. 네. 그러면서 거기서도 8대2, 7대3 정도 네.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건 이제 불가피할 것 같고 정도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만난 많은 현장의 리더들이 그 고민을 하거든요. 새롭게 갑자기 오더성으로 위에서 떨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구성원들에게 어사인 시킬 것이냐. 그렇죠, 리더들이. 네. 그럴 때 지금 이 적소적지의 개념으로 보면 리더들이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 네. 또 아니면 마음에 짐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는 말씀 네. 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김 교수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적소적재 HR 인사 제도가 아직 정착이 안 되어 있는 조직에서 적소적재가 가능하냐, 네. 리더들한테는 더 어렵지 않겠느냐. 네. 일부는 맞는 말씀이네요. 근데 이제 저도 그 리더십 그러니까 리더들을 많이 만나요. 1년에 때로는 수십 명, 수백 명씩 만나는데요. 저희가 이제 좋은 리더를 얘기를 하죠. 좋은 리더들은 이런 거죠. 적소적재 HR이 돼 있지 않더라도 리더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리더, 많은 좋은 리더들은 마치 적소적재 인사제도가 있는 것처럼 조직을 운영을 해요. 출발점은 뭐예요? 출발점은 적소적재 일의 정의죠. 일의 정의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정의하죠. 네. 일에 대한 리스트를 좀 그렇죠. 만든다든지. 해야 될 일을 정의하고요. 해야 될 일을 정의했다고 해서 그러면 예컨대 사장님이 갑자기 일을 시켰어요. TF 구성에. 네. 그럼 안 합니까? 해야죠. 하는데 아무나 뽑지 않고 관련된 사람 중심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그 관련된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물론 머릿속으로는 있어요. 대충. 그렇지만 구성원들과 동의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본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예컨대 연초에 또는 입사해서 알게 되면 이런 관련성이 있어서 내가 그 일을 맡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일 없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대부분 리더들이 너 이거 해. 맞습니다. 내가 왜 그걸 하지? 네.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교수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공감하면서 리더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대목이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일을 정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일이 떨어지면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 과정에서 대부분 리더들이 과거 방식을 따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일 잘하는 사람, 맞아요. 네. 그냥 믿을 만한 사람.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일이 떨어지면 계속 그 친구에게 일이 모인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직원은 일이 쌓이고 네. 어떤 직원은 그렇지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성장에도 차이가 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장의 리더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네. 근데 김 교수님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의가 리더가 바뀌면 또 바뀌지 않나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객관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네. 그러면 결국은 적소적재에서 일 잘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좀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나하고 일을 하기 편한 사람이 아니라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네. 거. 네. 누구나 다 알지만 쉽게 적용을 못했는데. 네. 네. 저하고 교수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이 참여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 내용도 좀 읽어보면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스크롤에 좀 올라가서 좀 내려주시면 네, 좋습니다. 질문이 이런 게 있었어요. 개인 잡 혹은 직무 만족도 적소와 연관이 있을까요? 효율성 차원에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뜨이용님이
다수 기업이 공채를 폐지하고 수시 채용으로 인재를 선발하는데 이 또한 적소 적재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이혜정 박사님이 또 옆에서 또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문 만족도도 적소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책 적소 적재의 효과성에 실증 검증한 연구와 실증 데이터들을 소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 부분은 잠깐 좀 부연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네, 그 이혜정 박사님이 우리 그 책의 마케팅을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네. 그 잠깐만 네. 들려주시겠어요? 거기 그 챕터를 보면 11장입니다. 네, 11장. 네, 네. 11장에 이제 적소 적재의 효과성이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그 저하고 이혜정 박사님 포함해서 여러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증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로만 하면 그게 뭐가 좋습니까? 네. 말은 이해하겠는데 정말 뭐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까봐 저희가 축적한 데이터를 가지고 물론 통계 기법을 사용했지만 그래서 검증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적소적재하면 좋다. 아직까지는 이제 제한된 연구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적소적재하면 직무 만족도가 높아가는 겁니까? 왜 그 직무 만족의 앞에 뭐가 있습니까? 몰입? 아니 직무 만족 앞에 네. 만족 앞에 뭐가 있습니까? 직무? 근데 우리는 직무 만족을 할 때 보통 조직에 대한 만족을 측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측정을 다른 걸 측정한다 다른 걸 이거네요. 측정했어요. 네. 그러면 직무에 만족하려면 그 직무에 대한 일을 알아야죠. 책임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직무 만족도 당연히 높아지고요. 네, 그다음에 뭐 여기 저 이혜정 박사님이 쭉 써놓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자, 우리 나혜길님께서 늦었네요. 네, 고맙습니다. 아직 안 늦었습니다. 네, 또 이혜정 박사님께서 수시 채용 역시 적재적소 직무주의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3장 직무구조 구현 파트에 수시 채용으로 변화된 배경과 기업 사례들 소개했습니다. 예, 3장에 또 그런 내용들을 소개해 주셨다고 해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 아까 아직 기업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으신가요? 대표적인 기업들이 어떤 게 있을지. 그 이제 채용에서는 누구죠? 이혜정 박사님 제가 책을 좀 읽겠습니다. 네. 저희 네, 그렇죠. 아마 이혜정 박사님이 3장에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아마 그 SK, LG, 그다음에 포스코 등등 그 여러 그 제가 정확하게 하나하나 기억은 안 나지만 다양한 사례들을 지금 해놨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서건윤님께서 직무를 정의해도 계속 바뀌는 것이 기본일 것 같아요. 직무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어떠세요? 저 의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무를 정의해도 계속 바뀝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아주 그 윤석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신 거예요. 계속 바뀐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 하는 거죠. 어느 정도 바뀔까요? 그 아마 윤석원님 본인 하시는 일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시면 물론 그 아주 창의적인 일을 해서 그 내용이 정말 정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바뀌는 게 맞지만 대부분의 조직의 한 90% 이상의 직무는 바뀌긴 바뀌어도 마이너한 변화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예측컨대는 아마 90%는 그 일을 하면서 테크놀로지의 변화, 그다음에 고객의 변화,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적응을 할 겁니다. 아예 바뀐다. 아예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직무의 생성. 네, 새로운 직무인 거죠. 그 과거의 직무가 아니고 직무의 생성입니다. 그래서 직무의 생성과 소멸, 없어지는 직무도 있거든요. 직무의 생성과 소멸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그 하이 테크놀로지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직무도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양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주셨고요. 네, 좋습니다. 우리 주라는 네임으로 참여해 주신 분이 교수님, 박사님 좋은 게 감사합니다. 지금 기업에 있는 직원분들 그리고 채용을 준비하는 MZ세대들은 대학에서 그리고 기업에서 여러 가지를 두루 잘하는 사람으로 교육받고 성장해 왔기에
제너럴리스트인 경우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적서적지를 위해서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이미 제너럴리스트로 성장한 직원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이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대학에서 지금 그렇게 네, 육성을 하고 있는데. 매우 현실적인 현실적인 질문이고 코멘트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네. 이미 대학도 바뀌고 있습니다. 네, 대학의 취업 지원센터,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취업 지원센터가 잘 되어 있는데요. 취업 지원센터에서는 거의 직무 중심 채용을 대비하는 대비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경영대학에 있는데요. 경영대학에서도 직무 중심, 본인이 그 좋아하는 것을 찾아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동아리 활동도 본인이 좋아하는 활동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물론 대학 과정 중에서는 딱 한 가지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은 본인이 적성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찾는 과정이다. 네, 찾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주님의 질문은 이미 기업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제너럴리스트로 양성이 돼서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냐. 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50, 60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전문성을 찾으셔야 돼요. 네. 근데 본인의 전문성을 그 계층이 위로 올라갈수록 전문성의 그 범위와 정의가 조금 넓어지죠.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신입사원이나 하위 직급에 있는 경우에는 그 전문성의 좀 범위가 좀 좁아지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좀 넓어져요. 그래서 본인이 했던 경험들을 버리시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했던 경험 위에 채워 넣어야 된다. 전문 분야를 채워 넣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윤석원님께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답변도 주셨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20여 년 이상 HRD 담당자 역할을 해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직개발과 조직문화활동으로 변하게 되더군요. 과거의 직무에 대한 정의가 교육이라고 적었다면 요즘 저는 사람을 통한 조직의 성과 향상이라 정의를 사용합니다. 네, 훌륭하신 네. 분입니다. 네. 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팀이 할 수 있는 일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직무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정의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위로 올라갈수록 또 경험과 역량이 축적될수록 네. 직무의 정의를 좀 넓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윤석원님은 본인이 그걸 정의한 것이고 제가 주장한 것은 조직이 정의해줘야 된다. 조직이 정의해서 네. 구성원들에게. 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또 이혜정 박사님은 계속 의견들 주셔서 데이터들은 저희가 실증 연구를 위해 수집하였고 101개 기업의 구성원들 대상으로 한 연구 그리고 대학 MBA 직장인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직무 만족과 유관된 변수인 일의 의미, 직무 열의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습니다. 이렇게 답변 주셨습니다. 역시 이혜정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뜨이 형님께서 제가 읽지 못한 내용이 있었어요. 수시 채용하는 기업 공고를 보면 신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없어 보여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면 경력직이나 중고 신입을 선호할 것 같은데 중고 신입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경력이 없는 취준생들은 어찌해야 하나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먼저 뜨이 형님,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적서적재를 책을 쓴 이유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는 아무나 그 자리에 가면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게 제너럴리스트 관점이에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두루두루 잘하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어떤 분야에 조금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그 다음 뜨이 형님의 질문은 아주 좋은 질문이죠. 그러면 취준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경력도 없는데. 그러니까 경력을 쌓아야 됩니다. 네, 경력을 쌓아야 되고요. 그래서 경력을 쌓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기업들도 뭐 인턴, 채용 연계형 인턴도 좀 많이 하고요. 또 중소기업에 가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대기업 가지 않아도 괜찮고요. 그래서 경험을 두루두루 쌓는 게 좋고요. 또 취준생의 경우에는 특히 대학에서 여러 경험을 쌓는 게 좋아요. 대학에 요새는 공모전도 많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사례 경진대회 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서 네. 본인이 노력만 하면 기회들은 이제는 굉장히 많다. 네. 그런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질문들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올려주신 분들에게는
저희 리북 인사이트에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정보가 없어도 보내드릴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링크로 여러분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링크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 이름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이제 40분이 지나가서 할 이야기는 많은데 네, 또 이 이야기를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적소, 적재,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현장의 리더들은 이런 문화 또 이런 것 빨리 하고 싶다 이거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회사 차원의 의사결정이 되어지지 않고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이 회사가 이런 선택을 하기까지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현장에 있는 특히 요즘에는 팀장급의 리더들이 아마 이런 고민들 많이 할 텐데 팀장급 리더 차원에서 이런 적소 적재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팁이나 아니면 어떤 것을 하면 이런 적소적재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지 그런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이 좋은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어요. 평균 또는 평균 이하의 리더라면 그냥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겠죠. 네. 뭐 평균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앞서가는 리더라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적소적재 인사제도가 되어 있지 않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리더가 본인이 맡은 조직에서 적소적재의 문화 또는 리더십은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서 여전히 출발점은 우리 조직이 우리 그 좋은 리더들은 이렇잖아요. 조직의 비전, 미션이 뭐고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베이직 기본을 하는 거예요. 그 기본이 잘 되어 있고 다만 비전, 미션, 해야 할 일의 리스트를 가지고 리더만 고민하지 마시고 구성원하고 공유한다. 함께한다. 네. 그래서 수정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구성원들하고 수정도 하고 그다음에 구성원들한테 일을 배분할 때도 그걸 기본으로 해서 배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HR 제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앞서가는 리더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리더들 꽤 많습니다. 두 번째는 자 기업이 바뀌려면 리더들이 바뀌어야 하고 또는 그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 네. 목소리를 내야 돼요 리더들이. 그래서 HR 부서는 아무래도 좀 보수적이에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 나오면 덮으려고 하겠죠. 네. 아무래도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그 최고 경영자 포함해서 현장의 리더들이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또 우리 조직이 성장 발전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적소적재 HR 시스템이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인풋을 내야 됩니다. 두 가지 팁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쉽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적소적재의 개념이 안착되도록 요구하고 주장해야 된다. 이거 하나 있고 그다음 단위 조직을 맡은 리더 입장에서 자신 팀이 해야 될 일들을 잘 정리하고 그걸 구성원들과 정의하는 과정에서 공유하자. 그리고 공유했다면 이걸 누구가 적임자인지에 대해서 과거에 막연하게 일 잘하는 사람 이런 개념을 떠나서 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서로 대화하고 협의하고 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적소적재를 실천하는 그렇죠.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교수님께서 적소적재의 개념이 정말 필요한데 그걸 아마 이게 전사적으로 그리고 단위 조직도 그 능력을 가져야만 이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직 갈 길이 멀긴 한데 그래도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적재적소에는 익숙하지만 적소적재라는 용어는 많이 아는 단어이지만 익숙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적소적재라는 용어 어디서 나온 건지. 김 교수님, 책이 많이 팔리면 적소적재 용어가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그러겠죠. 그러기 위해서라도 교수님께서 적소적재라는 이 표현을 타이틀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마 이 용어가 익숙치 않으면 독자들에게 외면받을 수도 있는데 조금 위험할 수도 있었을 텐데 과감하게 이런 용어를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쓴 이유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영어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영어로 하면 right people in the right place예요. 근데 이제 영어의 어순을 잘 아시는 것처럼 마치 그게 적재적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어의 어순은 바뀌어 있잖아요. 네. right place, 그 적절한 장소에 right people를 해야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 인류의 진화 과정 속에서 합리성과 관련된 거다. 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뒤처졌다는 개념보다는 인류의 발전 과정에서 꼭 필요한 단계를 우리가 지금 생략하고 있다. 네. 왜 생략했냐면 빨리빨리 때문에 생략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여러분들 그 추천해줄 만한 책 하나가 이제 그 이철승 그 이제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인데요. 네. 쌀 재난 국가라는 책이에요. 사회학적 관점에서 쌀 재난 국가,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는 건데요. 저도 아주 재밌게 읽었어요. 네. 거기 내용이 뭐냐면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에서 연공 서열형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뿌리가 깊은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철승 교수의 관찰은 그 중에서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은 한국이다. 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예컨대 동남아시아도 있고 또 중국도 있고 또 일본도 있는데 우리가 가장 강하게 남아 있다. 연공서열주의가. 연공서열이 바로 그게 적재적소 속인주의예요. 저희가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적재적소 속인주의가 아주 강하게 남아 있다는 거죠. 강하게 남아 있는 만큼 또 쉽게 바뀌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또 한국 사회가 변화하면 또 일단 우리가 그 인식을 깨달음만 있으면 그렇죠. 빨리 변화하잖아요. 그렇죠. 마음만 결심만 쓰면 결심만 쓰면 빨리 변화합니다. 네. 그래서 결심을 말하자면 좀 푸시 강조하기 위한 저희 그 이혜정 박사와 저하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적소적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교수님 모시고 해봤습니다. 우리 유튜브 독자분들께서도 혹시 마지막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올려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수님께서도 제가 질문을 못 드렸는데 이야기는 그래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말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그런 이야기 있으시면 마지막 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여기 이제 유튜브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노동조합이나 또는 정부 관계되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적소적재가 정착이 되려면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어렵다. 특히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네.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뭐 누가 됐든 간에 우리 정부는 낙하산 인사는 더 이상 없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낙하산 인사가 바로 적재적소거든요. 내 사람 심기. 네. 관련이 없는 사람을 자리에 갖다 놓으면 어떤 일이 생겨나요? 병폐가 심하죠. 그 조직은 죽은 조직이 되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그 새로운 그 정부에서는 꼭 좀 이런 그 적소적재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도 좋겠고요. 노동조합도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동조합에 대한 변화는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여기 책에도 좀 적어놨습니다. 저희 생각들을. 네. 책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조직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려면 구성원 모두 성장하면서 발전해야 되겠죠. 어느 한쪽의 성장이 안 된 상태에서 발전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요. 저도 이 적소적재가 우리 문화에 뿌리박히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나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정부의 노력 또 기업의 노력 또 구성원들의 노력 필요할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뜨이 형님께서 좋은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저성장 고령화 시대의 경쟁사회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정부 부처로 많이 강의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뒤처진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죠. 네. 사실은. 그렇죠. 또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띠 형님께서 또 교수님께 덕담까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서원님께서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는 사례가 많았네요. 시각을 바꿀 수 있어 좋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시간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여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또 이혜정 박사님께도 또 화면상으로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기찬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리북 인사이트는 이런 신간 도서를 통해서 저자가 미처 책에 담지 못했거나 아니면 저자의 직접 이야기로 리더십 인사이트를 찾는 과정입니다. 오늘 적재의 개념이 우리 기업들에게 또 우리 많은 조직에 전파되고 또 선택되어지길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은 이걸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달에 더 좋은 책으로 또 리북 인사이트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